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파트에서 다뤄볼 내용은 필드에 직접 돌아다닐 수 있는 무빙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서는 캐릭터가 시점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런데 복도와 같은 넓은 공간에선 직접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조금 수정해 줄 겁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여기서 변수부터 몇 개 선언해 주겠습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로트 워크 스피드,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로트 런 스피드, 그리고 그냥 플로트 어플라이 스피드 두 개를 선언해 줍니다. 세 개를. 뛸 때는 런 스피드가 적용될 테고 걸을 때는 워크 스피드가 적용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함수 바로 만들어 줄게요. 업데이트 밑에다가 void 필드 무빙, 그냥 필드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input get axis low vertical. 자, 위 방향키랑 아래 방향키 혹은 W키랑 S키가 눌렸을 때 1이나 마이너스 1이 리턴되는 녀석이었죠. 자, 이 녀석이 0이 아닐 경우, 즉 아무것도 안 눌렸을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눌렸다는 거죠. 그럼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호라이즌탈 S키 말고 D키도 반응해 줘야겠죠. 호라이즌탈.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벡터 값부터 구해줍시다. 벡터 3 T 다이렉션 움직일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new 벡터 3 호라이즌탈을 넣어줍시다. X축은.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일 필요 없죠. 공중으로. 그리고 Z축은 이제 버티컬. 자, 이렇게 해서 방향 구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방향의 크기까지 적용된 상태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방향을 구했어요. 이제 움직여줘야겠죠? 근데 뛰는지 걷는지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Shift 키가 눌리면은 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f input get key 키코드 left shift가 있어요. 이 녀석이 눌렸을 경우에 apply 스피드에 run 스피드를 대입시켜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apply 스피드에 work 스피드를 대입시켜 주겠습니다. transform translate. 자,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방향 T 다이렉션 넣어주고 곱해줍시다. 곱하기 apply 스피드. 그리고 또 곱해줄게요. 타임 델타 타임만큼. 그래야 1초에 원하는 applied 스피드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콤마 스페이스 점 셀프를 할게요. 월드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든 상관없이 항상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기점에서 움직이게 해야겠죠. 그리고 자, 이 조건문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요. if 카메라 컨트롤러, 저희가 그 올리뷰가 있었어요. 올리뷰가 맞을 때는 해당 내용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필드 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필드 무빙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플레이어 객체 눌러줍시다. 여기에 변수 2개 추가됐죠. 일단 테스트로 워크 스피드 한 3, 뛰는 스피드 9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실행. 자,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only view 상태인 거죠. 움직일 수 없고 시점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분 상호작용을 하면은 only view에서 not only view로 변수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 시점 회전에 대한 업데이트 문은 실행이 안 되고 그 이제 필드 무빙 함수만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대신 W키 누르면 전진을 하죠. A키라든가.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 움직임은 구현을 했고 이제 시야 각도 움직이는 것도 구현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얘 마우스 커서 이 녀석이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들어왔으면은 변수 하나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로트, 필드, 센서티비티 선언해 줍시다. 필드 상에서 고개의 움직임, 민감도를 결정해 주는 녀석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드 무빙 밑에다가 필드 루킹 선언해 줄게요. 그냥 일치시켜 주는 거죠. 무빙 루킹. 그리고 조건문을 써줍시다. input get axis low. 이번엔 마우스이기 때문에 마우스 X를 넣어줍니다. 이게 0이 아닐 경우에 아래 내용을 실행해 줄 거예요. 마우스 X는 좌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이 리턴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이 리턴됩니다. 자, 이제 플로트 임시 변수 선언해 줄게요. T, 앵글, Y. 마우스는 X인데 여기서 Y축이 나왔죠? Y축을 움직여야 플레이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또 대입시켜 줄게요.
input get axis low 마우스 X를요. 그리고 벡터 3 T 로테이션 또 변수 임시로 선언해 주고 new 벡터 3 값을 대입시켜 줍시다. 저희는 이제 Y축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X랑 Z축은 0을 줄 거예요. 그리고 Y축만 T 앵글 Y 곱하기 필드 센서티비티를 곱해 줍니다. 콤마 Z는 다시 0.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플레이어 오일러 값에 더해 줘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로테이션에 대입시켜 주는데 쿼터니언이 있습니다. 회전과 관련된 거죠. 쿼터니언 오일러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의 오일러 값 로컬 오일러 앵글 플러스 T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마우스를 왼쪽으로 회전시켰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로 리턴이 되죠. 그럼 T 앵글 Y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T 로테이션 벡터 값은 음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음수 값을 더해주면 빼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필드 루킹을 이제 호출시켜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일단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네, 컴파일이 끝났으면 필드 센서티비티 하나 추가됐을 겁니다. 일단 테스트로 한 5 정도 넣어볼게요. 한 1 정도 넣어볼까요?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 자,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뭔가 코드가 잘못됐네요. 지금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죠. 어쨌든 뭐 봅시다.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자, 어쨌든 코드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수정할 게 있네요. 이 부분 상호작용 중에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뺄게요. 바깥으로 전체적으로. 자,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통째로 얘네들을 묶어줄게요. 이런 식이 돼야죠. 상호작용 중일 때는 어떠한 경우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민감도를 좀 높여줄게요. 이거. 자, 다시 한번 실행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그 조건문을 조금 순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다가 완벽히 끝나면 그제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쭉 잘 움직이고 있죠. 이번엔 좀 너무 민감도가 빠른데 어쨌든 적절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아래 움직이는 것과 저 커서 가운데로 오는 거 고쳐보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돌아와서 변수 하나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그 위아래로 움직일 때 캠을 계속 밑으로 움직이면 한 바퀴 회전하겠죠? 혹은 위로 올라가도 반대로 회전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제한해 두어야 돼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look limited x, y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건 필드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드용을 따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serialize field, float, field, look limit x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그 x가 캠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 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언했고 저희는 current angle x를 또 이용해 줄 겁니다. 이게 카메라 앵글 값이죠. 그래서 쭉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다 조건문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요. 자, if input get axis low 이번엔 마우스 y일 경우 이게 0이 아닐 경우에 실행시켜 줍니다. 먼저 플로트 t 앵글 x를 선언해 줄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얘를 넣어 줍시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current 앵글 x에다가 빼줄게요. t 앵글 x를 그리고 제한시켜 줄 겁니다. current 앵글 x가 너무 위나 너무 아래로 움직일 수 없게 클램프 이걸 이용해 줄게요. 자기 자신을 클램프 해야겠죠. current 앵글 x 그리고 마이너스 필드 look limit x 플러스 그냥 필드 look limited x 이렇게 해서 나온 걸 tfcam local oiler 앵글에다가 new vector 3 이 녀석은 x축만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y축 z축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urrent 앵글 x 넣어주고 0,0 이걸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네, 필드 룩 리미트 x 추가됐죠? 얘도 이제 적당하게 25도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특정 영역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내려가거나. 그래서 위로 올렸더니 잘 올라가다가 여기부터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 최대 밑으로 벗어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 가득이 성공했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 구현이 끝났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것도 구현해 봅시다. 지금 크로스웨어가 엉뚱한 데 있죠. 여기 필드상에 돌아다닐 땐 가운데에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 위아래 좌우 UI가 사라지고 마른 목걸이의 UI가 새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끊고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시켜 줄게요. Not only view arrow 저희가 비활성화 해뒀죠. 여기다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활성화 시켜놓고 이미지 추가시켜 줄게요. UI 이미지
이 녀석은 이제 필드 에로우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필드 에로우.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 폴더에 있는 크로스헤어 폴더에 있는 에로우 무빙 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원래 사이즈로 세팅. 자, 이제 이 녀석이 필드상에서 나타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비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얘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저 문을 조사하고 UI가 사라졌다가 다시 UI가 나타나면 이 UI가 사라지고 마른 목걸이 동작해야겠죠? 그 부분은 인터랙션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세팅 UI. 여기다가 이미지 새로 set active true false하게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지오 커서 여기 밑에다 만들어 줄게요. serialize field 게임 오브젝트 지오 필드 커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커서를 등장시키고 어떨 땐 필드 커서를 등장시켜 줘야겠죠. 일단 사라질 때 UI가 사라질 때 그 부분은 둘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P 커서 이걸 잘라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무조건 펄스로가 되게. 그리고 지오 필드 커서도 마찬가지 set active pulse. 이때는 무조건 사라져야겠죠. 그런데 등장시킬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어줄게요. if 카메라 컨트롤러에 온리뷰가 있었습니다. 온리뷰가 true다. 그럴 때는 지오 커서 얘만 set active true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오 필드 커서를 set active true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게 활성화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태로 세이브 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컴파일이 끝났으면 필드 커서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not only view 에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오 커서 지금 UI 에러로 돼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아우르고 있죠? 이게 아니라 only view 에러만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제 명확히 구분이 된 거죠.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상호작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 동선 암흑에 있던 UI는 사라져야겠죠. 대신에 마른 목걸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보다시피 마른 목걸이 등장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된 거죠. 이번엔 이 GO 크로스헤어를 가운데로 이동시켜 봅시다. 이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돌아갈게요.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여기에 TF 크로스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헤어 부분이죠. 얘를 리셋 시키게 줄 거예요. 자, 리셋 부분 여기죠. 리셋 시켜줄 때 TF 크로스의 위치도 리셋 시켜줍니다. 로컬 포지션 이 녀석을 0,0,0 벡터 3 제로로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리셋 시켰을 겁니다. 그 장소 이동하면서. 자, 여기 있네요. 트랜스퍼 스폰 매니저. 리셋 시켰기 때문에 크로스헤어가 이제 정 가운데로 이동되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전부 세이브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로스헤어가 분명 여기 있었죠. 이제 가운데로 텔레포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보다시피 텔레포트 돼 있죠. 이제 깔끔하게 정중앙으로 와서 아까보다 더 깔끔해졌어요. 보기 편해졌어요. 자, 그런데 크로스헤어 상호작용하니까 지금 마른 목걸이 조금 더 작죠? 키워줍시다. 보니까 1.3배인 것 같아요. 1.3배 키웠더니 상호작용 이펙트가 일치해졌죠? 이제 1.3배로 키운 다음에 보다시피 이러한 상호작용 이펙트는 필드상에서만 띄우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다음에 게임 끈 다음에 이거 1.3배를 키우고 인터랙션 컨트롤러로 돌아갑시다. 자, 인터랙션 컨트롤러 여기에 콘택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관없이 무조건 상호작용 이펙트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카메라 컨트롤러에 온리뷰가 펄스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필드상에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때 마르모골 UI가 뜨죠? 그때만 해당 이펙트가 뜰 수 있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not contact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해줍시다. 카메라 컨트롤러 온리뷰가 펄스일 경우에만 실행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한 다음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고 이제 상호작용 이펙트가 안 뜨고 있어요. 정확히 마우스를 가져댄 부분만 커서가 바뀌고 크로스헤어가 바뀌고 이렇게 툴팁이 뜨고 있죠. 이제 문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온리뷰가 펄스가 되면서 필드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때 돌아다니다가 이젠 크로스헤어 갖다 대니까 상호작용 이펙트가 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필드와 필드가 아닌 부분 정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상호작용 이펙트도 그렇고 UI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크로스헤어와 다르게 지금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해결해 줍시다. 인터랙션 컨트롤러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체크 오브젝트 함수를 봅시다. 지금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도 100이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조건 분기를 통해서 나눠줘야겠죠. 자, 온리뷰가 맞다.
그럴 때만 아래 내용을 실행시켜 줍니다. 잘라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이제 필드 돌아다닐 때죠. 그때는 자, 이 부분 복사해서 넣어줍시다. 그리고 조건문 여기만 좀 달리 해줄게요. 캠 있죠, 카메라 정면에서 트랜스폼 포지션, 그리고 카메라 앞쪽으로 레이저를 발사해야 돼요. 그래서 캠 트랜스폼 포워드 넣어줍니다. 카메라 정면, 카메라에서 카메라 정면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이때는 100의 거리가 아니라 대충 한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3. 이 상태로 이제 정해줍시다. 세이브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했고 크로스요. 지금 마우스 잘 따라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마우스 위치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 밖으로 나와 볼게요. 온리뷰가 이제 펄스가 되면서 필드 공간이 되죠.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로스웨어가 가운데로 고정이 되는데 이때는 마우스, 자 보면 마우스로 반응하지 않죠. 크로스웨어가 가운데 오니까 그제서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 떨어지면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야 그제서야 반응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근데 오류가 떴죠? 사라졌대요. 참고할 만한 게 파티클 시스템, 그 저희가 물음표 같은 거 던졌죠? 그게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만들었던 크로스웨어 있죠? 크로스웨어. 이거 이제 파티클 시스템, 이 두 녀석도 파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플레이어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 객체도 같이 살아남겠죠? 이 상태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빠르게 결과 확인. 상호작용 이펙트 여기까지 문제없죠? 자, 씬 이동했는데도 상호작용 이펙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볼게요. 조사했더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오류가 안 떴어요. 그리고 잘 씬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른 목걸이 또 사라졌어요. 온리뷰 상태에 UI가 가동된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류도 쫙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